동아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장 성용입니다. 동아대학교 건축학과는 2009년에 5년제 인증을 받고 나서 올해까지 4번의 인증을 받았고 올해로서 5번째 인증을 받은 굉장히 역사가 있는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건축학과 중에서 유일하게 건축학 5년제와 실내 디자인 4년제가 같이 전공으로 있는 학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뿐만이 아니고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관련된 분이나 여러 방면에서 디자인적인, 공간 디자인적인 곳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타 대학과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주년 말고 앞으로도 한 100주년, 150주년 더 나가서는 동아대학교 건축과가 계속 동아대학이 계속 있는 한 계속 더 잘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70주년 관련돼서 여러 동문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와, 대박. 여러분들 용어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70년이라는 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인터뷰하기 전까지 70년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70년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저는 우리 동아 건축의 역사가 저는 우리나라 건축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축 설계 분야는 더 시대하다고 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어마무시하게 긴 시간이고 그동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게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건축가가 올해 70주년이 되었다는 게, 이건 정말 그 중에 제가 벌써 88년도 졸업 기준으로 따져도 40년이 훨씬 지금 지났잖아요. 그죠? 이제 3년만 있으면 이제 50년이네. 내가 첫째는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라는 생각. 우리 동아대학교 건축과는 일단은 부산에서는 최고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막강한 선배님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이 전통적인 이런 어떤 동아대학교 건축과만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는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70주년이라는 게 되게 나름 역사적으로도 오래되고 우리 동문들이 많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저는 오히려 70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내심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90년, 100년이 되면 얼마나 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가 좋아질지가 기대가 됩니다. 난 61학번 건축과 김재진 78학번 허동윤입니다. 81학번 김기수입니다. 81학번 조영장입니다. 84학번 이상진입니다. 85학번 하성태입니다. 87학번 서구몽입니다. 89학번 나춘선입니다. 90학번 오신욱입니다. 96학번 이기철입니다. 03학번 김형엽입니다. 05학번 성창욱입니다. 07학번 최성원입니다. 08학번 강일혜입니다. 08학번 오지안입니다. 1호학번 이동수입니다. 1호학번 성정한입니다. 19학번 김다영입니다. 19학번 윤호나입니다. 전 20학번 한석범입니다. 네, 20학번 구규탁입니다. 22학번 강준희입니다. 2학번 박철민입니다. 2학번 허유진입니다. 23학번 노현우입니다. 24학번 박정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대는 그 당시도 그 성악 캠퍼스에 달랑 공대 1, 2, 3호관 정도, 이렇게 1, 2호관 정도 있었던 정말 산에 아무것도 없는 건물 2개만 있었던 학교였어요. 우리 때는 RS 여기 8층이 제가 제대하고 왔을 때는 여기가 새 건물이었었기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았던 걸로 완전 새 건물에서 새 설계실에서 저희는 수업을 했었고 아무래도 조금씩 유지 보수 관리는 해온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헌 공간이다 보니까 좀 그랬고, 그 전에 공대 2호관 했을 때는 설계실도 엄청 좁고 이래서 엄청 더 열악했었고요. 87학년도는 당연히 건축공학과로 공과대 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입학생 자체가 15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숫자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150명의 학생들이 한 과에서, 그리고 전공도 지금은 우리가 설계 쪽으로 거의 다 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이제 설계, 시공, 구조, 설비 이렇게 4개 분야에 거의 비슷한 비중의 학점이 배분되어 있어서 공학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학과였었습니다. 아직까지 90년도까지는 학교에 그래도 간간히 데모가 있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건축공학과는 그냥 공대의 한 과로서 그냥 남자들만 우글우글하는 그런 상황의 학교였어. 그냥 뭐 낭만은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그런 90년도 같다는 기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대학 설명회를 하면서 이 동아대 건축학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셨던 분이 5학년 선배님이셨는데, 들어오면 돌이랑 나무 가지고 설계 수업을 하게 된다 해서 왔는데, 진짜로 네, 돌이랑 나뭇가지를 뒷산에 주우러 가서 그런 수업을 한다는 게 약간 신기해서 기억에 좀 남았고요. 돌멩이를 주워와서 그 나무랑 돌멩이로 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막걸리 주점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다 기억하실 건데, 강나루, 하늘목장, 대학촌, 초원, 거기서 이제 막걸리를 먹으면서 선배님들하고 재밌는 이야기 했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2학년 때 수업이 투시도 그리는 게 있어서 지금은 없는데, 손으로 큰 전지에 투시도를 그리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전지를 넣으려면 화통이 무조건 필요했었거든요. 저희 분반에서 다 같이 야구장을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화통을 들고 있기가 힘드니까 한 사람한테 약간 주는 편이었는데, 과제를 놔두고 갔더라고요, 화통에. 그래서 과제를 전달하면서 과제를 같이 하다가 CC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부부가 되었고. 저는 신기한 게 그렇게 사람들이랑 밤을 새는 게 좋더라고요. 야식 먹고 저녁에 뭐 맨날 이렇게 삼시세끼 같이 먹고 하던 게. 교수와 학생 간의 대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차피 안 되기는 비슷하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이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 간의 소통입니다. 지금은 개인이 중시되는 시기니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조금 바뀐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친하고 얘기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친한 친구들도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친구들은 또 전혀 선배들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반반. 서로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작업적인 거에 있어서 학우들 간의 소통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작업하는 것을 보여주기 꺼려하는 모습들이 많고, 학우들한테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거기서 더 이제 디벨롭을 시켜나가는 거, 3자 입장에서 내 작업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을 진짜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디벨롭을 시켜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작업을 열심히 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건축학과가 뭔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 선배들과 후배들과의 접점이 많이 좀 적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른 과를 보면은 과방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제 수업을 같이 듣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건축학과는 아예 그냥 학년별 스튜디오가 있어버리고 이런 게 경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선후배 간의 관계도 약간 이제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세대를 저도 그 안에 포함된 학생이고, 그걸 경험하지 않았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혹은 교수님들의 옛날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전해 들었을 때, 지금 현재 그런 코로나 이후의 세대의 그 소통의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그 전의 세대를 어떻게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솔직히 그거는 좀 잘 동문과의 연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건축가로서 사회에 나가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고 좀 과 특성상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요즘은 뭐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가장 핸드폰과 소통을 다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눈 마주치면서 노래를 하거나 이런 소통의 키워드는 없고 좀 기계적인 소통, 그래서 필요함에 의해서 상호 소통하는 그건 소통이라기보다 그냥 정말 네트워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취업이죠. 일단 먼저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전 더 배우고 싶으면 사실 뭐 유학이나 한국 국내 대학원까지 생각이고 일단은 졸업 작품을 뭐 좀 잘 해보고 싶고 취업을 이제 받아주는 곳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자라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이 있고 너무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땐 그거를 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는 타입이라서 일단 뭐 깊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을 계속 할 거긴 한데 당장 보이는 것부터 잘 하자는 계획에 이렇게 막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4년 다니면서 사무소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지만 실습하고 4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 설계를 내가 창작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조직적인 생활을 여러 번 해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시스템적으로서 일하는 게 저와 좀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일단 사무소는 아니고 그냥 회사 쪽 공기업이나 그런 시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큰 미래는 사실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언제나 그냥 지금 당장 제 눈앞에 있는 일을 좋게 처리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냥 지금 현재의 일을 제일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계 쪽으로 취업을 하긴 할 건데 거기서 저는 약간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해서 그 이후에 취업을 한 이후에 공부를 더 하면 할 것 같긴 한데 취업을 안 하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건축가들을 찾아보면 외국에서 활동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좀 더 다양한 건물이나 경험들을 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딱 정해둔 건 없고 회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습니다. 아직 좀 다양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교수님한테 들은 거랑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찾아봤던 걸로 보면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싶고 건축 사무소를 대부분 많이 가신다고 들었는데 사무소를 나와야 현장을 갈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좀 현장에서 조금 일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지금은 1973년도에 경동건설을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은 상지건축이라고 저기 부산에 본사를 둔 건축설계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건축사 사무소 매종이라는 그런 이렇게 조그마한 아틀리에 설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주로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근대 건축에 대한 조사 연구, 보존 활용에 관한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학교에 와서는 도시 설계 쪽에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공동주택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나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심의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건축물이 도시 안에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 패시브 하우스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건축
프로젝트까지 해서 주로 경관이라든지 도시재생 그리고 친환경 건축 이런 영역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공공건축과 마을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영도구 신선마을에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일을 맡아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움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 소장이고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키텍K 건축사 사무소라는 설계회사,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 프로젝트부터 현상 설계 공모에 입찰, 해외 현상 설계까지 건축 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HY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으로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교육청 업무가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강급, 사급 다 포함해서 열심히 지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저희는 건축 설계 및 인테리어 혹은 공간 디자인 그런 쪽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이름은 오연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저는 지금 공간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 직무 맡고 있고 연차로는 3년 차입니다. 페레라는 카페를 운영 중이고 또 추후에 인테리어 사무소를 개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인테리어 회사에서 설계 디자이너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계와 공학이 분리가 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같이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으로 좀 합쳐지는 그런 게 나는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틀 속에서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이 후대를 책임질 건축가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또 그들의 가능성을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전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면은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또 한 번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건축 교육이 어떤 방향이 맞는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학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이라는 것은 큰 학문을 하는 데인데 우리 학문이 좀 이렇게 약간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잠재력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가 그걸 좀 잘 끄집어내 주고 잘 이끌어 줘야 되는 게 학교 교수님들 역할이고 선배의 역할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건축계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학인증 준비할 때부터 외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은 커리큘럼이 되게 탄탄하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반대로 동시에 가지는 단점이 외부 활동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하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설계 커리큘럼을 짜면 지금보단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인 학생들이 잘 본받고 따라가는 그러한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으면 하는 좋은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크기 보면은 적은 설계든 크게 하든 간에 도시 창작 작가고 우리 시공업체는 설치 쟁인이야. 근데 쟁인도 쉽게 보면 안 돼. 아무리 좋은 구상을 해도 그 포인트가 안 살아나면 이 잘만 하면 이걸 잘 선택했고 어차피 전공을 했으니까 열심히 하면은 자기를 보람을 찾는데 이만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신념을 좀 계속 끝까지 입문한 이상 좀 가지고 가고 또 계속 더 다듬어 나가고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날로그적인 이런 감성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아주
훌륭한 건축가로 자기가 나중에 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 하고 제가 가장 후배들한테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 지금과 같은 이렇게 변화된 세계에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건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력 있는 건축주들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설계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어진 시간 내에 과제를 수행한다라기보다 못해도 되니까 좀 자기가 재밌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도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서 다양한 어떤 관심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축적으로 결집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저 역시 그런 쪽으로 많은 학생들의 어떤 발전을 옆에서 서포트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량에다가 약간의 지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 문제가 그 본인이 사회에서 활동할 때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축적 해법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너무 현재의 기준에서 어떡하지? 앞으로 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보다는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많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면 선배들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화이팅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일들을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한 보람도 있고, 동아대에서도 이 말 하면 다들 웃더라고요. 동아대에서도 프리츠커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유지하다 보면은 충분히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거는 약속하는데 어느 누구보다 발전돼 있는 모습이 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주눅 들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출신 선배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앞으로 후배분들도 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런 시간들보다는 그냥 즐겁게 그냥 하루하루를 무조건 건축과 관련된 뭔가를 집중해서 하는 시간들을 쌓아가는 게 미래에 가장 좋은 투자, 그리고 오늘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즐겁고 재밌게 오늘 하루를 건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졸업설계 3분반을 맡고 있는 겸임교수 박영서입니다. 제가 동아대학교에 강의를 나온 지도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는 먼저 학생들이 아주 밝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먼 길 와서 강의하면서도 좋은 에너지를 오히려 충전해 간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도 애착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제가 아무래도 졸업설계를 맡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헤매기도 하고 저 친구들 어떻게 마감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다들 결국에는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책임감과 자신감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의 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3월부터 졸업설계 진행하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 흘린 땀방울이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훌륭한 전문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에서 실내 건축 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아리 교수입니다. 70주년이라는 게 사실 회사도 그렇고 어디서도 이렇게 흔한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학생들하고 교수님들께 축하를 드리는 마음이고, 제가 11년 전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 70년 중에서 7분의 1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함께 같이 걸어올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축 그리고 실내 이렇게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용을 할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경험이 내 공간, 내 건축, 내 디자인의 어떤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졸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저희가 건축학 인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그 인증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주눅들지 않고 정말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 자기가 정말 공부했던 것들을 굉장히 잘 펼치면서 사회에서 정말 일일을 정말 잘 성장하는 그런 건축가로서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